자,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골라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의 노정렬입니다. 오늘도 정말 저와 함께 뜨겁게 핫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실 두 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태원 기자님, 조재학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 조 시대가 됐네요. 참 잘 갖다 붙이십니다. 네. 그게 MC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식민 사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조 시대는 네. 조선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주의가이기 때문에. 저는 사학과를 졸업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아니 생각하고요. 여기가 빨리 치고 들어와요. 기자님이 조금 더 촉이 빠른 걸로. 자, 우리 이태원 기자님, 조재학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슈를 풀어볼 텐데 관련된 겁니다. 네. 초등학교 나왔습니까?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형님. 예, 졸업장에는 국민학교 되어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저는 뭐 특이하게 좀 강원도 태백에서 한 4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 상경에서 은평구에 연신내 불광동에서 모 초등학교를 한 2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평에 또 예산 참여하면 위원장님이신데 네. 은평 후배인가요? 선배인가요? 누가요? 그거는 뭐 국민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저 국민학교죠. 확실하게. 네. 국민학교 마포에서 입학해가지고 은평에서 역촌 초등학교 두 가지가 유명했는데 수영장이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세간에 소문이 자자한 학교를 아니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과밀이길래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학급에 65명 넘었던 거 초등학교 때 기억나거든요. 네네. 얼마큼? 저는 74번, 75번까지도 기억이 나고요. 74, 5명이요? 네네. 그다음에 이부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학교에 한번 저희 아이들도 거기를 졸업했거든요. 네. 가서 이게 학교를 보고 있으면 교실을 야, 저 공간에서 지금은 아이들 한 20 몇 명 남짓 공부하고 있는데 저기서 70몇 명이 어떻게 공부했을까? 잘 딱 상상이 봐도 안 3배가 넘는 네네. 밀집도였단 말이죠. 네네네. 콩나물 시루라는 말도 있었는데. 네. 베이비붐 시대 다음으로 제일 많은 학령 인구가 네. 69년생 닭띠하고 70년 개띠. 제가 70년생인데 네. 요때 학령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70번 대, 중후반 때까지 와. 갔던 기억 나고 이부제. 예. 제가 태백에서 작게 공부하다가 서울에 전화 왔는데 깜짝 놀랐죠. 예, 정말 콩나무 시루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믿겨지십니까? 요즘에 뭐 30명만 넘어도 꿈 조금 많이 모이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판에 지금 두 분은 70번대가 넘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 한 잘 나가던 은평의 사립 초등학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죠. 방학 하루 전날인 지난 28일 은혜초등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오는 2월 말 폐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 측은 폐교 이유가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재정 적자로 이어져 더 이상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2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방학 하루 전날 일방적인 폐교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학교를 믿고 들어온 저희들은 학교 폐교가 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결정하고자 하니 의논합시다도 아니고 그거에서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올해 신입생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다 교사들조차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학교 측에 폐교 신청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폐교 인가를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우선적인 거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에요.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측을 상대로 학교 정상화 촉구와 피해 보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한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권을 박탈당한 학부모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신 대로 사립초등학교인 은혜초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가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나 정말 다치는 건가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이 난감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학교 측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학생 수 부족입니다. 일단
자, 이태용 기자님, 현재 은혜초등학교 학생 수 얼마나 부족한 걸로 잡혀요? 네, 지금 정원이 한 360명인데요. 지금 현재 한 230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1966년도에 은혜초등학교가 개교를 했거든요. 한 지금 60년 정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 개교 60년대에만 1,500명이었대요. 전교생이 1,500명인데 예. 지금 현재 230명까지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지가 되다가 2014년을 보니까 한 62명. 입학생이요. 네. 그다음에 15년도에는 2015년 60명 이렇게 점점 줄더니 2018년도에는 지금 30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아마 재정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폐교가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또 내용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볼 때 좀 일방적이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방학 전날 작년 12월 28일 날 방학 하루 전날 문자로 네.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거고요. 사전에 교사도 모르고 교장도 모르고 학부모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있는데 네. 현재 학부모들은 학교가 폐교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학교 당국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23일 저녁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학부모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폐교는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23일 저녁에 폐교는 안 하겠다.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학교 측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단락 진 건데 뭐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정말 진일보된 입장입니다. 전혀 아직 완전 해결된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학교를 문을 닫지 말라고 하는 학부모 또 아이들, 교사들 또 지역사회 또 언론에까지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상당히 이제 고심에 빠졌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만나가지고 22일 날 네.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23일 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은혜초등학교가 이제 교육청 입장을 수용을 해서 폐교를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가까스로 어떤 뭐 신입생 문제 아니면 그 정상화를 파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약간 뭐 봉합된 일시적 미봉식으로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급 수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교원 숫자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불가피하고요. 만약에 2019년에 또 신입생이 만약에 줄거나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시 또 폐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 은혜초등학교 신청한 사람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입학 신청을 하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봉책이 될지 이게 아니면 다시 정상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 또 학생들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은혜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대개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지금 2학년이고요. 네. 내년에 올해 3학년 올라갑니다. 이 은혜초등학교 학교 문 닫는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네. 정신없이 폐교를 하는 거라고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권고로 인해서 학교 폐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얼른 그 은평구 쪽에 다른 사립학교를 알아봤어요. 바로. 예, 근데 이제 뭐 방학한 학교도 있고 다행히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학교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예, 굉장히 네네.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렇죠. 전하기로도 역력한데 근데 아버님 지금 잠깐 말씀 중에 교육청의 권고로 이렇게 학교가 문을 닫는 것으로 소식을 들으신 건가요? 그쵸. 예,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이 알림이라는 어플로 네. 그 가정통신문을 배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학식 전날 이제 그 오후에 이 알림이로 그 내용이 전달됐어요. 네. 어령들한테. 그게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했었던 부분 하나가 네. 교육청의 권고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 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이 당황하고 사학법 같은 거를 뭐 정통하신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일단 학부형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당황해서 전출 신고를 바로 하는 학부모들도 있었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네.
저 주위에 같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이나 말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네. 그렇죠. 뭐 다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거의 결정 난 건 줄 알고 급하게 이제 자기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채널 좀 뭐 주변의 학교로 빨리 전출을 옮긴 학부형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전출을 가신 분들이 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는 또 마음을 다시 바꾸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꾸려가실 생각인가요? 폐교를 발표하고 한 20여일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 학부모들 그리고 저희가 뭐 모르는 것들을 많이 이제 또 교육청과 또 이사장 쪽에 계속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계약이나 이제 새학기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학부형들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학부형들은 학부형들 나름대로 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쭐 말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 같아도 뭐 해고 통보라든가 폐교 통보를 하루 전날 문자를 받았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은혜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전교생이 한 235명 중에 폐교 선언을 하고 나서 90명이 전학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중에 한 20명은 실제로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입생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네.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 학생 추세로 봐도 유사한 사례가 사립학교에서 왕왕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의 이제 추세인데요.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초등학교 하나를 봐더라도. 그럼요. 네. 2014년도에 62명에서 15년, 16년 60명, 그리고 17년에서 44명에서 내년에는 30명. 그러니까 60명이 정원인데 절반만 지금. 지금 2018년이 이제 올해가 예상이 올해군요. 네. 30명인데요. 네. 이 급격하게 지금 2014년에서 15년 이때는 한 그래도 이 60명 이상 소위 말해서 정원 정도는 채워졌는데 급격하게 2017년에 44명 그리고 2018년에 30명이니까 2019년과 20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폐교 될지 안 될지 아마 이 학부모님들도 아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그런 그렇군요. 마음은. 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 70명씩 바글바글하던 콩나무 시루라던 별명의 그 학교가 네. 지금은 저 20명대로 줄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많이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그런 거죠, 지금. 지금 서울 시내가 598개 학교가 있거든요. 사립학교 39곳을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예, 초등학교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995년서부터 2000년까지 한 10년간은 지원자 수가 1년에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후에 10년,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6년까지 10년은 40만 명대로 42만 명대로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지금 학력 인구의 감소가 어떻게 보면 또 사립학교에 직격탄을 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군요. 네. 자, 공립학교는 이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의 그 수입 구조를 운영하는 저 사립초로서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고요. 네네. 예산을 늘 관심 가지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산보다는 참여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 수를 줄이거나 혹은 학급당 정원을 줄여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전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 숫자가 감소하면 이게 학교 운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당장 교사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학교의 생존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처럼 학생들이 계속 줄어나간 추세라고 한다면 폐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단 저 은혜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자, 사립초가 한때는 정말 거기 다녀? 그러면 굉장히 부럽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쟁률도 높았지만 이제 낮거나 아예 경쟁률이 1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은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뭐 연천초등학교나 비롯해 다른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직격탄은 아닌데 네. 은혜초등학교를 비롯한 사립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9곳 중에 지금 4곳 정도는 미달이고요. 그다음에 3곳 정도는 정원에 딱 2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입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 문을 닫을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교 인기가 많고 프로그램 좋아요 하면서
저 증서를 요구하는 그리고 더 가고 싶어하는 공립학교도 늘지 않습니까? 네, 은평구에서 바로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변에 문제가 된 은혜초등학교 주변에 은평 뉴타운 쪽인데요. 몇 개 학교는 과밀학급 때문에 오히려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태훈 기자님 나오셨다고 하는 신도초등학교. 네. 여기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명한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학급당 28명 정도 정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은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초등학교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급당 26명 정도. 네. 뭐 그래봐야 옛날에 반 7, 분학도 안 80명, 되는데. 70명 수준의 반 이하밖에 안 되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많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네. 네, 26, 28명이 많은 편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도 보면 아까 은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전교 1학년생이 30명 정원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8명 정도니까 공립학교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립초등학교가 참 좋게 많이 달라진 이유예요. 예, 그 중에서 가장적인 게 어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어떤 공부 배우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많이 좀 변했기 때문인데 특히 저희 아이도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그 국공립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방과 후 수업이라 해서 학교 끝나고 거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아이도 토요일까지도 수업이 있어서요. 토요일 날은 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악기.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전유문이었던 1인 악기, 1인 스포츠가 이미 공립학교에서도 국공립학교에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 얼마든지 사실 국가가 가르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돌봄 교실인데 이게 공립초등학교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하셨던 1인 뭐 1학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체육 특기 활동 같은 것들을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빠듯한 사립초등학교보다도 돌봄 교실 프로그램이 더 잘 운영이 돼서 이게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아마 이제 세월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들부터는 생존 수업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방과 후에는 영어 수입 금지해라. 사실 이제 사립초에서는 이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립초등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나라 또 영어에 대해서 또 매몰 수업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1, 2학년들한테 영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도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2018년서부터 1, 2학년 영어 교육이 금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면 공교육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공교육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신입생들이 수가 적어지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학습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금 사립학교의 어떤 정원 문제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가량 내고 사실은 비싼 경비를 내고 보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립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금지가 되니까 이제 학원에 또 다시 보내야 되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나 어떤 돈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학부모들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처음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이 학생 수 줄어들고 재정 악화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방학 전날 문자로 통보를 하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인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폐교로 또다시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거 사립학교의 인허가 문제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립과 폐교는 다 뭐든지 절차에 의해서 다 되는 거지. 이사장이라서 나 학교 설립하겠어, 나 폐교하겠어 안 되거든요. 지금 은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그냥 지난 12월 28일 날 폐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학교를 어떻게 분산시킬 거고 또 교원은 어떻게 할 문제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학부모와 상의를 끝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이제 폐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다 무시됐고요. 그런 계획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내지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라에서 세금 한 푼 받지 않는데 우리 사립학교인데 우리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의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교육청 입장에서 좀 답답해요. 폐교를 하겠다 선언을 했지만 달리 그걸 뭐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폐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또 부러지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그 게 조희연 교육감께서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읍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현 교육감께서 그냥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학교는 기업체가 아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사장님의 어떤 도덕성 아니면 그런 사명감을 이제 읍수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정 적자가 악화되는데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립 초등학교가 많이 생긴 요인 중에 한 가지는 과거에 정부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전쟁 직후에 정부의 여력이 없으니까 사립 학교로 하여금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게 하면서 많이 일어났던 측면이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공로가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립학교라고 하는 사학재단은 저는 장사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장사가 잘 되면 막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문 닫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 스스로 정말 이 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건 물론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 공공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 어떤 자구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교육청의 발표를 보니까 은혜초등학교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가 방침을 고려하겠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게 사실상은 그 학교 재단이 갖고 있는 토지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동산들 정기예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재정 적자 심하니까 운영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이제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허락한다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돈이 딴 데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가령 구실을 우리가 운영비가 지금 초등학교 1년에 3억인데 이거를 메운다 해가지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걸 해서 자녀나 다른 데 곳에 증여나 비자금을 얼마든지 부정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걸 사실상 막고 있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번에 특단의 상황이니까. 이런 선례를 만들어주면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이걸 오남용할지 안 할까 또 이런 우려도 좀 되거든요. 근데 워낙 상황이 지금 엄중하니까 이런 발표까지도 지금 네. 고려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워낙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사립학교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재단 비리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차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단 운영이 적어도 학부모들과 교사들한테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물론 사립학교는 학교의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지만 적어도 어떤 폐교 절차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서 폐교를 할 경우에는 어떤 좀 학부모들과 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제도 정비 같은 것도 이번에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용 기자님. 예, 교육은 백년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학교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 사립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재단도 주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주인이 된다, 함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교의 설립 목적은 아이들을 위한 것인 것만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 운영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교가 학원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서 특히 이 중심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지혜를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